안녕하세요. 잃지 않는 투자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의 2분기 실적 전망과 미국 ETF 빅테크 상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의 운영 방향은 슬라이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시 시황입니다. 어제 미국 나스닥이 마이너스 0.18%로 끝났습니다. 그 전날은 0.22% 상승했는데 마이너스 0.18%, 올라간 거 그냥 고스란히 내려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는 마이너스 0.2% 하락했는데 그 전날 이제 0.12% 상승했었죠. 그래서 약간의 하락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빅스 지수는 13.7에서 14.18로 약간 올라갔지만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어제 이렇게 나스닥이 마이너스로 끝난 이유는 예상보다 매파적인 FOMC 의사록이 공개됨으로써 이렇게 마이너스로 끝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FOMC 의사록이 공개되기 전까지만 해도 플러스로 가고 있었는데 이것 공개되면서 연준 의원들이 생각보다 매파적이네 그러면서 좀 내려갔다가요 다시 상승하면서 약간의 하락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어제 상승했던 이유는요 2분기 신차 판매가 예상보다 강력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시장은 그동안 주식을 경기 침체의 공포로 인해서 사지 못했던 분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매수가 점점 늘어나리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인데요.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빅테크에 대한 예상 실적에 대해서 많이들 월가에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어떤 그 경제 분석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년 초까지 애플에 이어서 3조 달러가 넘을 것이다. 지금 이제 애플이 이제 3조 달러에 들어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 338달러인데 375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하시는 그 경제 분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분석가는 375보다 더 높은 400달러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또 보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오픈 AI, 즉 챗 GPT에 대한 투자로 거둬들이는 이익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들이 AI 투자로 인해서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거라는, 즉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런 수혜가 또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B2B 쪽에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많이 아시는 뭐 MS365 다 아시죠? 뭐 이걸 포함해서 전 제품군에 AI를 추가함으로써 많은 어떤 그 매출 확대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 좋았으면 좋았지 나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의 주가보다는 뭐 최소한 5%, 뭐 10% 정도는 뛴다고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금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이런 빅테크, 테슬라 이런 거에 투자를 해놓는 게 저는 예금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트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월간, 주간, 일간 차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월간 차트를 보면은 모든 기술적 지표상 그 MACT도 이제 상승 시그널에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월간 차트가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 주가 흐름은 월간 차트로 이제 결정이 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월간 차트도 굉장히 뭐 지금 상승 시그널이 나와 있고요. 주간 차트도 계속 지금 이제 몇 달째 좀 상승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나타난 게 모멘텀이 상승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 차트도 역시 약간의 지금 현재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은 아마 실적이 다가오는수록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 지금 테이블은 그 일간 추이를 나타내는 건데요. 조금 이틀 정도 빠지고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 점검입니다. HTS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QQQ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QQQ는 지금 6월 26일 날 저점을 기록하고서 11선을 건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 추이를 좀 보면은요, 어제 좀 약간 하락하고 계속 거의 상승이죠. 그래서 TQQQ 같은 경우는 상당한 대기 매수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보면은요, 엔비디아도 현재 기간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간 추이를 보면은 조금 요즘에 한 연 4일 정도 빠졌다가 다시 또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실적 시즌이 오면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엔비디아는 조금 걱정되는 게 지난 그 1분기 실적 이후에 너무 많이 올라와 가지고 과연 2분기에도 과연 올라갈 거냐, 이런 거는 좀 퀘션 마크입니다. 다음에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확 올라갔죠. 그래서 일간 추이를 보면은요,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무려 거의 7%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테슬라의 그 1.5배를 좀 보면은요, 지금 TSLL 티커명이요. 이거를 보면은 불과 그저께 한 10% 가까이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6월 26일 날 이때가 이제 그 테슬라가 조정을 받던 시기였는데, 이때 만약에 구입을 하셨다 그러면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 한 20% 정도가 지금 수익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좀 안정적입니까? 테슬라가 지금 현재 떨어질 일은 없고요. 그런 상태에서 사는 시기만 잘 조정하면은 플러스가 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보다도 조금 더 그 안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ETF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팡플러스, 미국 주식을 직접 사기 좀 곤란하신 분들은 이제 팡플러스를 사시면 되는데, 팡플러스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로서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으니까,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사기 좀 꺼려지시는 분은 이렇게 팡플러스를 사셔서 간접적으로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좀 기간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도 좀 조정을 보이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 좀 많이 빠졌습니다. 4.17.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많이 빠지면 좀 추가 구입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좀 올라갈 때 조금 팔고요. 한 보면은 오늘 좀 많이 빠졌죠. 어제 그제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는데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 레버리지는요, 그렇게 떨어질 걱정을 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떨어졌을 때 조금씩 사 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60일 선을 찍고 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그 이후로 또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0일 선을 찍고 다시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좀 이 레버리지 ETF는 조금 불안합니다. 좀 예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레버리지도 좀 많이 올라왔는데 다시 또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변동성이 미국보다는 많이 크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가 다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조정을 보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잘 보셨다가 만약에 주식을 좀 안 갖고 있거나 추가로 더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정할 시기에 조금씩 사 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게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